당신은 지금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시간을 대신 살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한 철학자가 죽기 직전 이 질문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기원전 4년경 로마 속주 히스파니아에서 태어나 황제 네로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그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로마인들은, 아니 인간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정작 살지 못하는 병. 세네카는 보았습니다. 권력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타인의 일을 처리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속삭이는 것을.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는 것을. 서기 49년 세네카는 한 편의 글을 씁니다. 친구이자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파울리누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철학 에세이.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에세이 중 하나로 꼽히게 될 그 작품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세네카는 이렇게 씁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밖에 주지 않았냐고.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불평했습니다. 동물들은 수백 년을 사는데 왜 인간에게는 이렇게 짧은 수명만 주어졌냐고. 그러나 세네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문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고. 세네카가 목격한 당시 로마 상류층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봅니다. 새벽 문 앞에는 이미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침 내내 그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오후에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귀족들의 만찬에 끌려다닙니다. 밤이 되면 유흥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바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네카의 눈에 그들은 단 하나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 텅 빈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냉정하게 분류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유형들을. 탐욕에 사로잡힌 자, 불을 쫓느라 죽는 순간까지 쉬지 못하는 자, 권력에 매달린 자, 타인의 평가에 삶 전체를 내맡긴 자, 쾌락에 빠진 자, 향연과 유흥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이 즐기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 그들은 바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점령당한 겁니다. 타인의 의제에, 타인의 욕망에, 타인의 시간표에. 세네카는 당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예로 듭니다. 온 세상이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을 손에 쥔 절대 권력자, 신들도 부러워할 황제.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평생 단 하나를 기도했습니다. 부디 쉬게 해주십시오. 그는 원로원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온 그 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세상의 모든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기도 하나를 이루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내전을 치렀습니다. 동료를 죽이고 동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시칠리아, 이집트, 시리아를 전쟁으로 누볐습니다. 제국의 국경을 라인 강과 유프라테스 강 너머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자리에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렸습니다. 딸 율리아의 스캔들, 측근의 배신, 황실 내부의 음모. 세네카는 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쉬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른 모든 이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키케로.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웅변가이자 집정관. 그는 카틸리나의 음모를 분쇄하고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파도에 휩쓸려 망명을 떠났고 돌아와서도 끊임없는 적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투스쿨룸 별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쯤 자유로운 몸으로. 반쯤. 그 한 단어에 키케로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현자는 결코 반쯤 자유롭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현자는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네카가 말하는 잘 쓴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이란 토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좋은 관리자를 만나면 풍성하게 열매 맺습니다. 아무리 광활한 땅이라도 무능한 주인을 만나면 황무지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여러분을 향해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100살 노인이라면 지금 당장 인생 결산을 해보라고. 채권자에게 빼앗긴 시간은 얼마입니까? 상사의 눈치를 보며 허비한 시간은? 다툼과 후회로 흘려보낸 시간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흘러간 시간은? 당신은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살았다는 것을. 죽기 전에 이미 당신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세네카는 인간이 임종 직전에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을 전합니다. 나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부터는 오지 않습니다. 병이 완쾌되어도 또다시 타인의 시간표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 깨달음조차 일상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네카는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가? 그는 철학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여가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철학이란 거창한 학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삶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그것이 세네카가 말하는 철학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책과 사상을 통해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대화할 수 있고 에피쿠로스와 함께 쉴 수 있다고. 위대한 사상가들은 언제든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들은 당신의 방문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세네카의 통찰 중 가장 서늘한 것은 이것입니다.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이 중 과거는 확실하고 현재는 짧으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바쁜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현재를 붙잡을 겨를도 없고 미래만 기다리다 죽습니다. 과거는 이미 확보된 유일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외에 우리가 실제로 소유한 시간은 없습니다. 세네카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이우스 투라니우스. 90이 넘은 나이에도 황제로부터 은퇴 명령을 받자 스스로를 침대에 눕히고 장례식처럼 울게 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몸소 연기한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 일자리를 돌려받으려고. 세네카는 묻습니다. 이것이 진정 삶인가요? 아니면 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인가요? 세네카는 친구 파울리누스에게 간청합니다. 이제 군중으로부터 물러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덕성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충성을. 이제 그중 일부를 당신 자신에게도 돌려주십시오. 그가 말하는 은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의제가 아닌 자신의 의제로 사는 것입니다. 수백만 석의 곡물 재고를 관리하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세네카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세네카는 이 에세이를 쓰고 약 15년 후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기원 후 65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현자의 삶은 길다. 그는 과거를 기억 속에 붙들고 현재를 충분히 누리며 미래를 기대한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길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알아채지 못한 채로. 오늘 당신은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